근데 그건 두 개 있다. 같이 가야 돼. 운이 따르기 시작하잖아. 이건 못 막아. 못 말려. 운이 따를 때는 샘밋하고 그럴 때는 막 진짜 놀라울 정도예요. 운이 다 따라. 뭐만 해도. 근데 또 안 따를 때는 죽어라고 또 안. 옛날 중국의 한 시골 마을에 조용히 살아가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농부의 말 한마리가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말했습니다. 아이고 안 됐네요. 큰 불행을 당하셨군요. 그러자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런가요? 며칠 뒤 도망쳤던 그 말이 야생에서 여러 마리의 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몰려와 말했죠. 와, 정말 다행이네요. 농부는 또 말합니다. 그런가요? 얼마 후 농부의 아들이 그 말들을 길들이려다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맙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말합니다. 아이고 정말 불쌍하네요. 큰 불행입니다. 농부는 여전히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나 마을의 모든 젊은이들이 군대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다리를 다친 농부의 아들은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말합니다. 결국 그게 행운이었네요. 농부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런가요? 이 이야기는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라는 이야기로 좋고 나쁨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을 의미하는 말인 세옹지마의 유래가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좋고 나쁨을 왜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을까요? 분명 지금 당신이 최근 이별을 한 일, 해고된 일, 투자로 돈을 잃은 일은 누가 봐도 나쁜 상황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들의 나쁨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핵심은 세상에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머무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 곧 무상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고정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나라는 사람, 이 몸, 이 성격, 이 생각, 이 믿음이 계속 이어진다고 느끼죠. 하지만 부처는 처음부터 그것이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같은 강을 다시 바라본다고 해서 그것이 아까 보았던 그 강일 수는 없습니다. 강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그 안을 흐르는 물과 고기들은 매 순간 달라지고 있고 사실 강이라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라기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의 물체가 아니라 변화의 연속인 것이죠.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속 캐릭터는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매 순간 전혀 다른 그림들이 빠르게 이어질 뿐입니다. 하나의 존재가 계속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배열되며 우리에게 하나의 생명체라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흐름을 하나의 실체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부처는 세상을 바로 이 애니메이션처럼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고정된 자아, 하나의 고정된 인생, 하나의 고정된 운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세포는 매일 바뀌고 생각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며 믿음과 가치관은 경험에 따라 계속 수정됩니다. 지금 확신하는 생각도 몇 년 뒤에는 전혀 다른 판단으로 바뀔 수 있고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도 시간이 지나면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하는 것들에 영원할 것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집착합니다. 그 집착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죠. 그렇다면 이 무상의 진리는 우리 인생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 감정, 평가,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해석조차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좋다고 믿는 것, 나쁘다고 단정하는 것, 성공이라 이름 붙인 것, 실패라 규정한 것, 모두가 시간이라는 흐름 안에서 계속 다른 의미로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단면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만 인생은 단면이 아니라 영원한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좋음과 나쁨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뒤바뀌는 해석일 뿐입니다. 이 무상의 관점을 조금 더 현실적인 예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은 좋은 걸까요? 지금 이 질문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좋다고 말할 겁니다. 가격이 높고 불을 만들어 주었고 세상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봅시다. 15년 전의 비트코인은 어떤 가치도 지니지 않았습니다.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장난처럼 취급받던 코드에 불과했죠. 그리고 지금의 비트코인은 또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기술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간 위에서의 비트코인은 매 순간 다른 존재입니다.
어제의 비트코인과 오늘의 비트코인은 같은 것처럼 보일 뿐 그 의미와 위치는 전혀 다릅니다. 10년 뒤, 50년 뒤, 100년 뒤의 비트코인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의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좋다거나 나쁘다고 단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변해가는 흐름 중 하나일 뿐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시 그 사건은 실패였고 몰락이었고 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훗날 그가 무너지던 애플로 복귀하여 새로운 혁신으로 이끄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역시 IMF 속에서 회사를 떠나야 했지만 그 기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길을 시작해 오늘의 셀트리온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만 떼어놓고 보면 불행이었지만 시간 위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변한 사건들입니다. 반대로 당장은 좋아 보이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며 고통으로 바뀌는 경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큰 돈을 벌었지만 그 과정에서 법을 어겨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활동을 멈추고 벌어들인 돈보다 몇 배나 큰 위약금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완벽해 보이던 결혼이 시간이 흐르며 지옥이 되기도 하고 불행의 상징처럼 보이던 이혼이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혼 당시 인생이 끝난 것 같았지만 이혼 후 10년이 지나 지금 정신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고통은 그 자체로는 비극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메시지에 깊이를 부여했고 수많은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못해 입시에 실패했고 스스로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해외로 떠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현재의 아내를 만나는 등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판매원으로 일하며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년간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시간이 그저 고통일 뿐이라 여겼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은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하고 글을 쓰며 이전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는 사건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붙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좋고 나쁨은 우리가 그 순간에 붙이는 임시적인 이름일 뿐이고 시간은 그 이름을 계속 바꿔놓습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무상은 지금 이 순간의 평가에 인생을 묶어두지 말라는 조언입니다. 지금의 성공에 도취되지 말고 지금의 실패에 인생을 규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흐름 위에서 보면 지금은 단지 지나가는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다른 의미로 바뀝니다. 사업가나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나 직원이나 누구나 고통을 받습니다. 모든 것은 항상 변하는 것이 우주의 순리인데 계속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계속 자신이 대중의 관심을 받길 바라고 계속 자신의 업무 성과가 1등이길 바라니 그것은 우주의 순리를 벗어난 욕심이 되고 그렇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건 두개 있다. 같이 가야 돼. 운이 따르기 시작하잖아. 이건 못 막아. 못 말려, 못 말려. 아. 운이 따를 때는 템밋하고 그럴 때는 막 진짜 놀라울 정도예요. 운이 다 따라. 뭐만 해도. 근데 또 안 따를 때는 죽어라고 또 안. 근데 정말 일이 잘 될 때는 효리도 지금 얘기했지만 뭐 하는 것마다 그냥 막 이렇게 잘. 이러면 나도 무서워. 내 인생에 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 막 운이 따르던 시절이 있으면 무조건 안 따르는 시절이 무조건 와. 근데 나 옛날에 운 따르던 시절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막 운이 안 따른다고 더 애쓰잖아? 그러면 더 내려가. 그래. 운이 안 따를 때는 인정하고 그냥 나 지금 좀 받아들이고. 운이 안 따를 때구나 그치, 하면서 맞아. 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진짜 맞는 게 누구든지 우리 업계에서 뭔가 일을 할 때 이게 뭐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생각만큼 열심히 했지만 그 결과가 안 따라줄 때 있어. 맞아. 근데 이 안 따라줄 때를 잘 넘겨야 돼요. 아. 이 안 따라줄 때를 아까 말한 대로 막 안 되니까 난 무조건 다음 잘 돼야 돼. 왜 안 돼? 막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막 가자. 가자. 얘들아, 야, 힘내. 할 수 어. 있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일이 점점. 더 안 돼. 다음의 한마디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에 따라 한 상황에 대한 좋고 나쁨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를 항상 인지하며 살아간다면 단언컨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전보다 훨씬 더 평온할 겁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인기가 많을 때도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의 성취에 너무 오만하지 말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일을 크게 벌리지 말며 지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도 언젠가 연이 다해 이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그들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표현해야 할 말을 표현하고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더라도 모든 것은 항상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이 내려가는 구간이라면 언젠가는 다시 올라오는 시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절망으로만 흘려보내지 말고 그 다음 흐름을 위해 게으르지 않게 스스로를 정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세요. 풍년일 때는 어느 농부나 풍족합니다. 하지만 흉년이 오면 준비와 경험이 없는 농부는 굶게 됩니다. 진정으로 지혜롭고 경력이 있는 농부는 풍년과 흉년을 가리지 않습니다. 풍년에는 흥청망청하지 않고 흉년에는 무너지지 않으며 변화하는 흐름을 읽어 다음 시기를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매 순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료한 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고 삶이라는 변화의 파도에 매번 휩쓸려 기뻐했다가 무너지고 기대했다가 절망하는 대신 그 파도의 존재를 인정한 채 오히려 흐름을 타듯 살아가게 될 겁니다.